네, 안녕하십니까. 대장 매니저입니다. 최근에 방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연휴 기간이라 인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 내일서부터는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방,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 대장 매니저입니다. 네,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아유, 참. 저는요, 아유, 웃을 일은 아닌데, 지난, 이제, 토요일 날, 네,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우리 친한, 네,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또 대충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또 달려갔죠. 근데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아도 또 이 상갓집이 또 조용한데, 그리고 또 운구를 또 할 수 있는 또 이 지인들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냥 계속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있다가 월요일날 이제 왔죠. 월요일날 와서 조금 쉬려고 했는데 또 저도 또 본가에 또 가봐야 되니까 또 본가에 또 갔다가 어제 일찍 차례 지내고 친척들 오기 전에 이제 도망 나와서 집에 왔어요. 네. 어제 밤에 늦게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요 토, 일, 월에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요때 이제 못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어제 저녁에, 해외 증시 좀 돌아가는 것 좀 보면서 늦게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정말. 야, 정말 잘 들어보세요. 뭔가가 이상하죠. 이게 몇 분짜리냐면 40분짜리입니다.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차트 보면서 계속 어제 했는데 마이크 오류로 마이크가 오류가 나가지고요.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유, 참. 열심히 찍었는데. 또, 미리 어떤 뭐, 내용들을 적어 놓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어제 저녁과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우리 주식시장은요,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내일의 이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식시장은요, 절대로 예상을 하고, 예상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예상을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서부터 올라갈 거야. 내일서부터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시장이 위험할 때는 도망 나가고요. 내가 생각해 놓았던 기준보다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값보다 조금 더 좋아지겠는데 목표가 상향도 하는 거고요. 대응을 해가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뉴스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는 뭐 항상 듣던 뉴스니까요.
이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회사냐면, 1997년에 부동산업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부동산을 이제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요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 회사가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크리에이션 강사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때 제가 어떠한 방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중국에 가서 레크리에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중국어를 못 배워서 못 갔습니다. 네. 이 중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헝다그룹에서는 다 요때 부동산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승승장구한 거죠. 막 그냥 돈을요 쓸어 담았어요. 그래서 2017년에 기업가들 중에 중국 내에 있는 기업가들 중에서 여기 회장이요. 헝다그룹 회장이 1위였습니다. 1위.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낸 거죠.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중국에 그 많은 기업가들이 있는데 1등을 했다니까. 1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데 한 가지 딱 일을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잘 돼요. 그냥 돈을 막 쓸어 담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사업 영역을 늘려나가겠죠. 우리 지금 카카오, 네이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규제 얻어맞은 거잖아요. 문어발식으로 너무 막 그냥 다치고 들어가니까. 카카오도 참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얘네 헝다그룹에서 어디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느냐. 일단 관광 쪽도 손을 댔고요. 왜냐면 중국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관광지로는 좋잖아요. 가볼 때도 많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화장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금 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깔끔한 거를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융 거기에다가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전기차까지도 손을 댔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투자를 하나요?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지만 특히나 특징적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짱셰우와 꿍빠야따 린마이하 셰이홍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거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그죠? 분양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돈을 가져다가 은행에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갚아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형태로 특히나 건설업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빠바바밤 하면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느냐. 중국에서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집값이 진짜 천정부지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너무나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대출 또 담보대출 어렵게 해놨죠. 그리고 금리 올려버렸죠. 그리고 청약 넣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재산세도 막 더 때려버리고 막 여러 가지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집값이 너무 올라간다. 이 중국에서 어떠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중국 이 인원 중에 가장 이제 그 허리가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하고 잘 사는 사람들하고의 갭이 점점점 너무 커지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중국은 인민의 나라다. 그래서 이 절반에 있는 이 서민들을 평균적으로 다 잘 살 수 있게끔 공동 이렇게 다들 모두가 다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을 때려잡고 기업들 다 더 해먹는 기업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대출을. 가장 효과적인 게 대출이니까 규제를 탁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가계대출이에요.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가장 큰 문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대출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 이 대출로 슬슬 쪼이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헝다그룹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헝다그룹에서 채권 이자가 돈 빌려놨으니까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자가 무려 부채 이자 말고 부채가 빚이 헝다그룹에 있는 빚이 무려 35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도대체 이 350조 원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정말 가늠도 안 갑니다. 그죠? 350조 원이라고 하는 빚이 있어요. 빚이. 우리 다음 달 카드값 500만 원, 600만 원만 되더라도 후덜덜 하잖아요. 갚아야 되는 빚이 350조예요. 350조. 그러니까 얼마만큼 덩치가 큰지 아시겠죠? 이 빌려온 돈의 이자를 언제 내야 되느냐? 내일 9월 23일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내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번외로 한 가지 우리 현재 지금 그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A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사냥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일부러 납입을 해야 되는 이자를 안 내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상패를 당하게 하느니 하느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안 내야 되는 이자가 120억, 1200억이 아니라 12억이었어요. 아니 회사에서 12억 없어가지고 이자를 못 내겠습니까? 그죠? 주주들한테 문자 한 통씩만 넣어서 여러분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납입해야 되는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 12억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1000원씩만 회사 통장으로 좀 넣어주시면 회사 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12억 이상은 모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안 내는 거 말고 얘네는 진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야. 대출을 다 막아놨으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네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매니저 근데 헝다그룹이 망하는 거랑 도대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랑 무슨 얘기야? 아니 뉴스 보니까 그 전에 우리 리먼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야?
리먼 사태를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리먼은 금융회사였잖아요. 금융회사. 그리고 이때 당시에 빚이 얘네들이 얼마였냐면요. 700조였어요. 700조. 여기에 350조 건설회사, 부동산.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700조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의 350조 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헝다가 도대체 어떠한, 이 여파가 있길래 도대체, 자꾸 헝다 그래. 나, 살다 처음 들어봤어. 이런 회사 이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이 헝다그룹이요. 관광만 손을 댄 게 아니라 그 밑에 이 전기차는 빼고 아직 금융 쪽으로도 손을 댔단 말이에요. 금융 쪽에다가 손을 댔는데 뭐냐. 여기에 있던 짜오퉁, 링바이오, 짱메이허, 셰이동 얘네들한테 니네가 우리한테 돈을 좀 맡기면 우리가 니네한테 7에서 10%의 이자를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준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도 바로바로 우리한테 맡겼던 돈 원금 다 돌려줄 수 있어. 우리 이런 회사야. 우리 헝다그룹 몰라? 우리 회장님 몰라? 우리 회사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자 이만큼 주겠다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고요. 이제 기업에서는 기업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망해가는 회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돈을 지금 이 돈을 이 350조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금리를 자꾸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겠어요? 안 사죠. 위험하니까. 여러분, 미국채 2%만 준다라고 해도 2.5%만 준다라고 해도 난리 난다 그랬죠.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갈 거다. 왜? 가장 안전 자산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달러라고 하는 가장 안전 자산이면서도 기축통화이고, 그죠? 미국에다 넣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어디예요? 응? 위험한 나라 어디야? 아르헨티나, 저기 어디예요? 응?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하루아침에도 그냥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나라들, 응? 거기에서 여러분들 10% 20% 준다라고 해서 거기 거 국채 거기다 돈 보내고 이거 국채 사실 거예요? 안 산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 무디스라던가 신용정보 그런 모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들에서 이 헝다그룹을요 굉장히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고. 등급을 CC로 내렸다라고 하나. 이 단어는 뭐라고 하는데 CC 등급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막 내놨는데 이거를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불 깔고서 들어 누워가지고 3일이 됐던 4일이 됐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내 돈 내놔라고. 그럼 여기에 지금 갔다가 돈을 넣은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아파트를 딱 짓는데, 여러분들 분양 같은 거, 분양 사무실 가갖고 다,
뭐 분양해보셔서 분양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다 지어놓고 해요? 아니에요. 처음에 땅만 요렇게 파놓죠. 그죠? 땅 싹 파놓고 드디어 뭐 승인 떨어졌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들어갑니다. 응? 건물 올립니다. 해가지고 요때 오시면 옆에다 모델하우스 이쁜 거 하나 딱 지어놓고 요렇게 될 겁니다. 몇 호 계약금 얼마씩 내시고 중도금 얼마에 내시고 요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싹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완납하고 들어온 사람들 다 입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어놓은 아파트에서 선분양, 미리 분양을 다 받아놓은 사람들이 150만 가구랍니다. 엄청난 수치죠. 여러분들 우리 대단지 아파트 이렇게 단지들 보면은 대단지면은 한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 살면은 대단지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구 수 대비해가지고 150만 가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충 가늠이 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돈을 넣어놨다니까? 이거 망해져 버리면. 그죠? 엄청난 사람들의 경제력에 타격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만 문제가 될까요? 또 있죠. 이게 1번이었으면. 요게 1번이었으면, 요게 2번이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테리어. 또, 타일, 샤시, 등등등.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뭐 TV도 넣어주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업체들, 하청업체들 다 돈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아니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는데 이거 인테리어 값을 어떻게 주고 TV 넣었는데 TV 값은 어떻게 줄 것이며 어떻게 줄 거예요? 그죠? 광고가 슬슬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진핑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 나라를 위해서, 이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펼쳤는데 정작 이 정책으로 인해서 헝다가 파산이라고 하는 위험한 갈림길에 서게 됐고, 이 상태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이 서민들이 다시금 피해를 받을 것이고, 또 살려주자니 엄격했던 잣대가 재벌 기업에 가니까 정말 실방망이가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지금 이걸 살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이에요. 이자를 내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려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그룹의 큰 회사에 이 파산이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국내 국외적인 어떤 나라 살림도 그렇지. 무언가를 조금 이렇게 내실을 단단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이렇게 막 속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버리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조금 살려주지 않을까. 옥죄다가 야 니네들 봤어? 니네들 잘못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야 너네들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지? 도장 찍어. 그거에 대한 엄청난 지금 계획을 짜서 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 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들이 요 헝다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지는 대충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FOMC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저만 지긋지긋한가요? 그놈의 FOMC, 그놈의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200억 달러씩을 제공을 하던 것을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50억 달러 정도를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사이 동안 8에서 10개월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종료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게 11월에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로 미뤄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고용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가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11월에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을 11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내년 1월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면은 항상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겠죠. 시장에 이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 지금 달러가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응? 지나가던 개들도 물고 다닌다고? 응? 그런데 우리 그전에 공부했지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축통화죠.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자, 그런데 이 달러가 똥값이 되고 있어. 똥값이. 그러면 이 나라인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이 달러가 말이야. 기축통화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이거 이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유로화나 아니면은 위안화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중국 애들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 유로화. 그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네들 막 한참 저기 할 때 중국에서 석유 거래는 여러분들 기축통화 달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를 달러로 안 하고 위안화로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아주 그냥 작사를 내려고. 이라크 마찬가지죠. 이라크. 예전 얘기지만 후세인 있을 때. 얘네들이 석유 거래하는데 뭐로 해버렸습니까? 유로화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만큼의 어떤 달러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양이 시장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달러의 가치를 올려야 되겠죠.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 이제 가치주 성장주 공부를 했었는데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려와가지고 사업하는 데들,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으려면, 공장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될 거예요. 생산 설비를 지어야 되고, 또 매해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 그런 기계들 때문에 그런 장비들도 사야 되고, 이 돈을 다 빌려가지고 오는데, 여기다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섞여요?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씩 내던 이자를 금리가 올라가면서 1,500을 내야 돼. 이 500만큼 손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서부터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점도표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찍는 거예요. 금리가 몇 프로 정도의 금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에 점을 딱 찍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악재로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미 내성이 생긴 하나의 소재거리로 받아들일 것이냐를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 FOMC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22일, 그죠? 오늘 우리 아마 새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뭔가 이야기는 나오겠죠. 네. 그냥 빠르게 진행돼서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있겠지만은, 한은에서 2차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 수혜 섹터에서 재미를 좀 보고는 있지만, 또 다른 종목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휴 이후 이제 내일서부터 다시 이제 또 장이 열리고 일상으로 다들 복귀를 하실 건데요.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고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어요. 네. 9월 이제 연휴 끝났고 이제 막바지입니다. 참 시간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6월, 7월, 8월은요. 안 좋기로 원래 잘 안 좋기로 인지하고 있던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연휴 끝났죠.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10월, 11월, 12월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산타 랠리다 뭐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한 해를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최 사장님, 김 대리, 박 대리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여기다 돈을 계속 넣었을 거 아닙니까? 펀드 뭐 한다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얘네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유, 우리 회원님들 앞으로도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신 돈을 가져다가 글쎄 이만큼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만큼의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잘했죠? 앞으로도 믿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을 내는 것 같습니까?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을 내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멍청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들도 손실을 보고 이들도 물리고, 속된 말로 이들도 상패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회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찬바람이 살랑 불고, 이제 마지막 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 체크를 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 그죠? 이 안에 뭐 실적도 들어갈 것이고, 사업성도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혹여, 요런 것들이 조금 안 좋더라도요, 위험한 종목만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아니, 올해 년도에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모든 종목이 매해마다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전 종목이 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제 자체도 막 살아나는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요, 움직이는 종목들이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누가,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 애들이 과연 6월서부터 물량을 모아왔는지, 8월서부터 물량을 모아왔는지. 왜? 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이 증시라는 게 뭐 작전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어떠한 호재가 여기서 터질지, 어떠한 악재가 여기서 터질지 누가 압니까? 그죠? 그리고 악재와 호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증시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때만 어떻게든지 잡아서 들어가면 돼. 요때만 잡아서 들어가면 돼. 요때만 잡아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만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 그것들을 우리는 보고서 움직이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에 미리 스물스물 몰래 싹 들어가 있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점을 할 때에는 주인이 있는 것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심리, 이거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의 심리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들도 우리의 심리를 이용을 하겠죠. 물론 어떻게 개미가 슈퍼개미랑 기관, 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기겠어. 못 이겨요. 다만 악어새 마냥 이들이 이렇게 운영을 막 해나가요. 이렇게 운영을 막 해나가. 이렇게. 그러면 스리슬쩍 티 안 나게 스리슬쩍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얘네들하고 똑같이 여기서 터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나갈게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재미있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휴 이후의 포지션은요, 일단은 어찌됐던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겁니다. 뭐냐? FOMC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죠? 각 지표들도 이제 발표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그리고 이제 헝다의 어떤,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요거 두 가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막 걱정하거나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에 내일장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환율이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환율이. 보실까요? 이거는 저거고. 자, 보세요. 다우존스고요. 차트 잘 보세요. 해외 차트입니다.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러분 왜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제가 왜 여러분 이때서부터 계속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왜 제가 비상선포를 어느 때 하는지, 어느 때 비상선포를 하는지, 어? 비상선포 언제 하는지 보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전 브리핑이나 오후 브리핑에 보합 내지는 약수익권인 것들은 조금 덜어내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좀 들고 가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빵 올라가면 아쉬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휴가 끝나고 왔는데 빵 갭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타격이 더 커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좀 안 맞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이 대응을 미리 선제적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올라는 올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심리적으로 막 밀리니까 마이너스 한 2% 3%였던 것이 마이너스 막 7% 10%가 돼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코스피 여러분들 이 미국 증시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마이너스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가 빠졌다. 마이너스 한 2%가 빠졌어요. 그럼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마이너스 2%만 주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빠지면요. 미국에서 2% 빠졌다 그러면 이거 3% 이상 빠지죠. 코스피가 3% 빠졌다. 개별 종목들 6% 이상 빠집니다. 평균적으로요. 코스피가 3%, 여기서 미증시가 마이너스 2% 빠졌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한 4%, 5% 빠져요. 5% 이상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은요, 5% 빠지잖아요. 정말 너무 막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5% 빠지면 개별 종목 평균 15% 이상 빠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날 이거 갭으로 빠져버려요. 마이너스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2.33%로. 나스닥. 보세요. 물론 저점을 올려주고는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정말 원치 않았던 흐름이기는 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이만큼 복구를 해놓은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지난 금요일을 똑같이 이어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점에서요. 이게 올라와 줘야 된다고. 어느 라인까지. 이 라인은 뚫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저항대를 여기를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금요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일 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S&P 500은 이게 빠졌잖아요. 더. 이날의 종가보다 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을 보자 이거예요. 코스피. 만약에 얘가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충격이 미 증시에 맞췄던 그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하겠죠. 어디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305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충격을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온다라고 하면 즉 무슨 얘기냐. 이 라인은 뚫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라인만큼은 3049포인트, 요 3050선 이하는 뚫리면 안 돼요. 여기 뚫려버리면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2970, 50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거래량들 보십시오. 정말 거래량도 적은 상태로 이렇게 간당간당 매달아 놨는데 여기에서 거래가 확 실려가지고 환율이 막 지금 얼마예요 환율이? 1185원인가 그런데 1800 그죠?
아니, 1800원. 왜 이렇게 나 갑자기 헷갈리니? 예, 1185원. 그죠? 1200원까지만 가봐요. 난리 날 겁니다. 물량들 막 쏟아져 내릴 거예요. 왜? 외인들 입장에선 도망 나가야 되거든. 응? 코스닥 볼까요? 마찬가지죠. 거래 없잖아요. 거래 없는 상태에서, 흐름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흐름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 물론 요 부분을 좀 뚫어주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요 부분을 좀 뚫어주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시장에 충격을 받은 상태로 내려온다? 요 라인까지는 내려와서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전 브리핑이라던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참 저도 좀 그런 게 뭐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좀 좋아서 맞췄던 건데 아무튼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잘 받쳐주는지 또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식은요, 증시는 오르락 내리락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6월달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중순서부터 조금 힘든 장을 좀 맞이를 했는데 이제 9월 이제 다 지났으니까 정말 한번 파이팅해서 종목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힘 넘치는 놈들로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가지고 그동안에 재미 못 본 것들 재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좀 맘 편하게 좀 쉬는 날이라서 잠깐 저도 개인 일정 좀 보고요. 오후 늦게나 시간 되면은 알림 한번 드리고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진행이 안 되면 내일 오전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바로 또 이틀 뒤에 또 주말이기 때문에 그때 종목 상담 진행하는 것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방에 다 올라갈런지 모르겠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 매니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